안녕하세요.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아이의 입학이 곧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애아빠인 전 남편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정말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이에요. 두 번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아들에겐 아빠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떠올리기 싫어도 떠오를 수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아들이 전 남편을 전혀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전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남편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 다정한 성격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2년 남짓한 시간을 만나오는 동안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고 결혼 3년 차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까지 무사히 했어요. 당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육아휴직이 다 끝나가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우선 친정과 시댁 모두 가깝게 살고 있지 않기도 했고요. 양가 부모님 모두 나이가 있으신 터라 아들을 봐줄 만한 기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복직을 한다면 아들을 하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과 저는 잘해도 6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올 테니 아이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큰 결심을 한 듯 말하더군요. 다름 아닌 퇴사를 하라고 말이죠. 여보,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냥 당신 퇴사하는 건 어때? 우리 주민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 안 되겠어. 저 어린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내? 뭐? 퇴사? 내가 퇴사하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버는 돈이 적어질 텐데 당신 부담도 커질 테고 말이야. 그래도 내가 한 집의 가장인데 그 정도 부담감은 어깨에 얹고 살아야지.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망설이는 거면 그냥 퇴사해.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니까. 당신 지금은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할 건 아니지? 막 생활비로 눈치를 준다거나 나한테 쓸데없는 돈 쓴다고 핀잔 두면 안 돼? 에이, 당신은 날 그렇게도 몰라? 내가 그런 걸로 눈치나 줄 사람으로 보여? 우리 연애까지 합치면 5년 넘게 보고 살았어. 그 정도 봤으면 나 잘할 텐데. 사람 일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는 말이야.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진지하게 생각은 해볼게. 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퇴사해.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안정감도 느끼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거야. 일단 퇴사하고 준민이한테 집중하고 느끼자. 알겠지? 정말 돈 때문에 싫은 소리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도 하지 마. 남편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철석같이 그 약속을 믿고 퇴사했죠. 퇴사 후 집에서 애를 보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노력하는 듯 했어요. 온종일 말도 못하는 아들과 씨름하느라 고생하는 저를 안쓰러워하기도 했고 1시간이라도 더 자라며 퇴근 후에 아들을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요. 여보, 들어가서 좀 자. 피곤해 보인다. 아니야, 당신도 피곤하잖아. 난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좀 쉬어. 괜찮기는? 당신 지금 쓰러질 것 같아. 나는 내일 회사 가서 잠시 자면 되지만 당신은 또 하루 종일 애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시간이 그리 길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고작 아들의 돌이 지날 무렵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가볍게 핀잔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하는 거라곤 애 보고 살림 사는 거 다 아냐? 근데 반찬꼴이 이게 뭐야?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남편 말만 들으면 밥상을 아주 무성의하게 차렸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전혀요. 국은 물론이고 나물에 고기에 생선까지 올린 밥상이었어요. 심지어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까지 가져다 놨답니다. 무려 소금물에 절여 3일을 말린 조기 말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이런 말까지 이어서 하더군요. 밥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장은 그렇게나 보는 거야? 하여튼 돈 한 푼 못 벌면서 돈 무서운지 모른다니까. 카드 한도 넉넉하다고 마음 놓고 쓰나 본데 내가 오늘 한도 낮췄어. 그런 줄 알고 형편에 맞춰서 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는 돈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하더니 1년 만에 완전히 변한 모습이 참 놀랍기까지 하더군요. 심지어 그날의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보, 아기 돌보랴, 내 먹거리 챙기랴, 여러모로 힘들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아침이나 저녁은 안 차려줘도 돼. 밖에서 대충 먹으면 되니까 그럴 시간에 한숨이라도 더 자. 그리고 당신 요즘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은데 좀 챙겨 먹어. 차릴 시간이 없으면 시켜서라도 먹어야 해. 알겠지? 다른 건 몰라도 잘 먹고 잘 자야 당신 몸이 안 상하니까. 이랬던 사람이 변하니 낯설기도 섭섭하기도 한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물론 화가 나기도 했고요. 당신 요즘 힘든 거 알겠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난 당신 부인이지 당신이 화풀이하라고 막말해도 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남들이 들으면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돈 펑펑 쓰고 사는 줄 알겠다.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해. 괜한 트집 잡으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 나는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반찬 투정도 못해. 그리고 당신이 집에서 놀면서 돈 쓰는 것도 맞잖아. 놀아? 내가 노는 걸로 보여? 나 하루 종일 집 치우고 애 보고 먹이고 씻기고 하느라고 바빠. 오죽하면 내 몸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해. 그런 와중에 당신 좋아하는 조기에 국에 나물 반찬까지 해줬더니 뭐? 놀아? 먹을 게 없어? 그렇게 먹기 싫으면 당신이 해먹어. 그러면 되겠네. 꾹꾹 화를 참다가 결국 남편에게 한 소리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뭐라 대꾸할 말조차 없었는지 조용히 밥만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군말 없이 그저 지켜보더라고요. 애가 클수록 돈 든 데가 많아지는데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지출은 안 했거든요. 물론 그때 따끔하게 말한 것도 효과가 있었겠죠. 그렇게 겨우 남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나 했는데 이번에는 당연한 것을 트집 삼아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당연한 것이란 아들의 우유였는데 돌 이후에 분유를 끊고 우유를 먹였거든요. 그날도 아들에게 우유를 건네주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상은 있는 대로 잔뜩 찌푸리고 날이 선 목소리로 말이죠. 그 우유는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거야? 겨우 분유 끊어서 돈 좀 덜 들겠다 싶었더니 이제는 우유를 마시는 거야? 우유값 때문에 허리가 휘겠네 휘겠어. 순간 잘못 들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들은 말이 그만큼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것도 아닌 아들이 먹어야만 하는 우유를 가지고 저딴 말을 하다니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더욱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눈치 줄 거야? 나 퇴사시킬 때 뭐라고 했어?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눈치 주는 일은 없을 거라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몰라서 물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한테 꼭 필요한 우유 먹이는 건데 뭐? 그걸로 허리가 휘네 마네 하루 종일 툴툴거렸잖아. 그것뿐이야? 생활비 가지고도 입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 이러려고 나 퇴직하게 만들었어? 이러려고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라고 했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나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벌어오는 만큼 벌어올 테니까. 노발대발하며 쏘아대자 남편은 되지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더라고요. 아니, 난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먹어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우리 준민이가 잘 먹으니까 더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어. 오해하지 마. 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는데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한 번 더 남편에게 경고를 해주었죠. 오해? 누가 들어도 짜증났다는 말투였거든? 당신, 나랑 준민이를 당신 등골이나 빼먹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그딴 생각 가지고 우릴 대할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둬. 알겠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더는 별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돈을 쓰는 것에는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이번엔 제가 쓰는 돈에 더욱 치사하게 굴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을 홀로 돌보느라 고장난 손목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병원 갔었어? 왜? 어디 아파? 아, 손목 아파서. 애가 아직 제대로 못 걸으니까 안 할 일이 많잖아. 무겁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손목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고.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좀 받아왔어. 뭐? 그까진 일로 병원에 간 거야? 손목이 아프면 집에서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이나 하면 될 것이지. 그리고 애가 계속 운다고 안아주니까 그렇게 아픈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 애 좀 운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극성을 떨어서 괜한 돈을 써? 그 순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폭발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저딴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니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를 보느라 병이 생긴 것인데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아프다는데 걱정은 되지도 않아? 당신 자식 안아주다가 병이 생겼다는데 걱정은커녕 돈 이야기만 하고 싶냐고. 고작 10,000원도 안 썼어. 치료하고 약 타온 돈 합쳐봐야 8,900원이라고. 이것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려고 나 회사 그만두러 간 거야? 이렇게 내가 쓰는 돈 아까워할 거면서 그때 회사는 왜 그만두게 했어, 왜?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아깝다는 게 아니었다고. 남편은 또다시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해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는 그 신뢰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막아버렸죠. 됐어. 당신 하려는 말이야 뻔하고 그 말 믿기지도 않아. 매번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똑같잖아. 다 됐고 이까지 카드 가지고 가. 그리고 지금부턴 생활비 입금해.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으니까 화 좀 그만 내. 애 놀라겠다. 그쯤 되니 누구조차고 퇴직했나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아들에게 뭐 하나 해주는 것도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고 무엇보다 그런 신세가 행복하기는커녕 한탄스럽게까지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바로 생활비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었지만 퇴직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인 자유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이유를 대며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될지 모르잖아요. 더는 돈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쓰지 않았던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무인 아동복 매장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초기 자본도 가진 돈으로 충분히 될 수 있었고 아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동복 매장을 열었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도 무리가 없을 만큼 자랐습니다. 다행히 매장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어느새 매출은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를 넘긴 상태더라고요. 그래도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앞날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적었던 터라 쉽게 넘길 수 있었어요. 아무튼 남편에겐 계속 비밀로 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랄 땐 충당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 어떻게 하니? 너희 아빠 또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수술하면 되지. 왜? 수술비 때문에 그래? 그렇지 뭐. 수술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미 너희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돈도 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엄마, 돈 걱정하지 말고 아빠 수술 날짜나 잡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슬프게도 친정아빠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빠가 이미 오래 지병을 앓으셔서 친정엔 돈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딸 된 도리로 그간 모아뒀던 돈으로 친정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수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놈이 먼저 아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때껏 친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던 인간이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갑자기 대화를 하자길래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돈 없어. 아니, 난 장인어른 수술비 줄 돈 없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신 나한텐 돈 이야긴 꺼내지도 마.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장인어른 수술비 못 준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 혼자 버는데 수술비처럼 큰 돈이 어디 있어. 혹시나 당신이 수술비 이야기 꺼낼까봐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어차피 남편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저딴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말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때껏 내가 이 집에서 해준 일이 얼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내가 이때까지 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 돌본 시간을 시급으로 치잖아? 그럼 우리 아빠 수술은 시켜주고도 남아. 그런데도 수술비에 보탤 돈이 없다고? 좋아. 많이 양보해서 수술비의 절반만 받을 테니까 그건 내놔. 알겠어? 그러자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은 죽어도 못 주겠다면서 말이죠. 그걸 왜 나보고 달래?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나 혼자 벌어서 생활비 주고 내 용돈 조금 하고 남는 돈이 어디 있었겠어? 집에서 살림하는 건 당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고 애 봐주는 건 당신 자식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다 해야 하는 의무잖아. 그거 했다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사실상 장인어른이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그 돈을 왜 줘? 아, 그래? 그런데 왜 그 당연한 의무는 나만 가져야 해? 당신도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의무적으로 돈을 내놔야지. 난 어떻게 해서든 당신 주머니에서 병원비 절반을 꺼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날 이후 남편은 그까짓 돈이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말과는 달리 돈은 끝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남편 놈은 예민해지더군요. 그 꼴도 보기 싫어 욕이 나오려는데 남편은 귀엽고 험한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바로 시댁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어쩐 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면서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사준 명품 구두 말이다. 아무래도 한 사이즈 큰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아. 아들이 같이 가주거나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연락이 돼야 말이지. 네가 언제 시간 되는지 좀 물어보고 나한테 연락 좀 해주려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명품 구두라고 하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럴 돈은 있으면서 당장 생사가 오가는 수술비는 안 주겠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여전히 예민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오늘 어머님하고 통화했거든? 당신이 명품 구두 사드렸다며. 사이즈가 작아서 바꿔야 하니 영수증을 주든 직접 오든 하라고 하시더라. 우리 아빠 수술비는 없어도 어머님 명품 구두 사줄 돈은 있나 보네? 그거랑 같아? 다르지. 아주 많이 다르지. 어머님 명품 구두는 사치품이고 우리 아빠 수술비는 생명이 연관된 건데 다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니까 내 돈으로 뭘 사주든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이렇게 화낼 필요가 없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 무슨 권리로 이렇게 화를 내? 권리? 지금 권리라고 했니? 당신이 벌어서 쌓은 돈에는 내 몫도 있어. 집안일에 신경 하나 안 쓰고 회사 생활을 평탄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같아? 당신과 우리 애를 위해 집에서 일을 하는 내 덕이라고. 뭐? 무슨 그런 웃기지도 않은 말을 해. 당신이 번 돈도 아닌데 무슨 당신 몫이 있어? 그래, 당신 아빠 수술비 절반은 줄 테니까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괴롭히지 좀 마. 당신이 이렇게 쪼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줄 테니까. 언제 내가 안 준다고 그랬어? 준다고 그랬잖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그까지 수술비 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상식을 들이대봤자죠. 내 입만 아프겠다는 생각에 대꾸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가정주부는 집안 재산에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정이 뚝 떨어져 서서히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는 아들에게 남편이 또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먹어대는 건지. 너 그렇게 먹으면 돼지 돼, 돼지. 당신 지금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잘 먹으면 보기 좋은 거지. 왜 그딴 말을 해? 너무 놀라 황급히 아들의 귀를 막으며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다시 그 입을 뗐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살찌면 계속 옷을 새로 사야 하는데 그 돈은 누가 벌어와? 하여튼 엄마나 아들이나 어떻게 해서든 내 돈 뜯어내려고 안달이 났지.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돈 하면 그냥 돈이 나오는 줄 아나? 이 녀석아, 적당히 좀 먹어. 그 순간 아들이 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 밥상을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다른 집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아빠라는 인간이 애한테 적당히 먹으라고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해봐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아들을 아랫집 할머니께 맡기고 올라와 남편과 제대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 돈이잖아, 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잘 먹는 거 가지고 화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신 머릿속엔 오로지 돈뿐이니? 네 아들이 상처받을 건 안중에도 없어? 나한테 돈 달라며. 아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아빠 수술비라도 좀 드릴 거 아니야.
남편은 비아냥대며 아빠 수술비를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수술비가 남편 놈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 돈만큼은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줘. 이때껏 우리한테 많이 아꼈으니 그 돈 당장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은 나 보면 돈밖에 생각이 안 나냐?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돈을 달래? 당신이 그따위로 구니까 돈 타령을 하지. 방금 한 말 기억 안 나? 아껴야 우리 아빠 수술비라도 줄 거 아니냐며. 돈 이야기 먼저 꺼낸 건 당신이야. 그렇게 한참을 돈 이야기를 하며 싸웠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저를 멍하니 보더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이혼하자고 했니? 지금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 누군데 이 인간이 감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다시금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까지 끄덕이며 이혼하자고 말하더군요. 이혼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신 아빠 수술비를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확히는 내가 왜 당신 친정일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끝날 문제도 아니잖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돈 타령할 거 아니야? 내가 왜 힘들게 번 돈으로 남 뒷바라지나 해야 해?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배우자의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수술비 전액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절반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 저러다뇨. 또 남편이 본인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끔찍이 하는지 아세요? 철마다 여행 보내드려. 조금만 앓는 소리가 나오면 몸에 좋다는 보약 지어드려. 몸보신하라고 용돈 봉투까지 두둑하게 드린다니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명품 구두까지 사드린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화가 났죠. 아내 덕에 마음 편히 회사 생활하며 번 돈으로 온갖 효자짓은 다 한 주제에 이제와 처가댁에 들여야 하는 돈이 아까우니 저를 버리더군요. 누구는 애 보고 살림하느라 집에서 하루하루 늙어갔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 여행 보내주고 용돈 준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부모님껜 수술비 절반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이혼하겠다. 이 말이네.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는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당신 그건 알지? 나랑 이혼하면 당신 재산 분할해줘야 하는 거. 각오나 단단히 하고 있어.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나한테 재산 분할은 무조건 해줘야 할 테니까. 그러자 화들짝 놀란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재산 분할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듯 했어요. 이혼을 하자는 놈이 그런 건 예상도 못했다니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뭐? 재산 분할? 당신이 내 재산 불리는데 뭘 했다고 나눠줘.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꿈 같은 건 꾸지도 마. 가지고 갈 게 있긴 하겠네. 이 집 살 때 당신이 절반 냈었으니까 집 팔아서 절반 줄게. 그거나 받고 떨어져. 앞으로 어떻게 될진 지켜보면 알겠네. 네 말이 맞을지 내 말이 맞을지 말이야. 어쨌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줄래? 뭐 당신이 혼자 우리 아들 케어할 수 있으면 내가 나가도 되고. 남편은 그대로 대꾸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아빠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고 천만다행으로 잘 회복하셨어요. 수술비는 당연히 제가 혼자 마련해드렸죠. 그렇게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겨나더군요. 그건 바로 며칠 동안 똑같은 자동차가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신경을 쓰고 살펴보니 타깃이 저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남편의 부탁을 받고
제 뒤를 쫓던 사람인 거예요. 들어보니 그 남자는 남편의 지인 동생으로 용돈벌이 겸 저를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아줌마를 쫓아다닌 것뿐이라고요.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만 알려주면 시급보다 더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없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뒷조사를 부탁했다. 이 말이네요? 네. 혹시나 남자를 만나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랬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 사진 찍을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남편의 수가 뻔히 보이지 않나요? 막상 변호사를 만나보니 재산을 많이 떼어줘야 할 것 같다고 들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 제 흠이라도 잡아볼까 하며 얕고 치사한 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지인의 동생에게 부탁해 제 뒤를 밟은 것이 말입니다. 그 와중에 흥신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웠다는 거잖아요. 참 짠돌이 남편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게 해줄 테니 남편한텐 들켰다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냥 하던 대로 나 쫓는 척하면서 용돈 받아 쓰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세요. 이때까지 알아낸 것도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별로 쓸모있는 게 없긴 하지만요. 남자는 그대로 구속이라도 될까 겁이 나는지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한 그대로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추잡하게 구는 이유가 꼭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재산 분할은 둘째치고 양육권 때문에라도 확실하게 남편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얼마 후 조사한 내용을 받았을 때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사모님, 알아보니 남편분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물론 불법 업소이고요. 다니기 시작한 건 3년도 넘었고요. 주로 회사 동료들이랑 다니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서 만난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던데요. 뭐 집이 좋은 건 아니고 작은 원룸 하나 얻어줬더라고요. 여자한테 생활비나 용돈 주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사모님 뒤 밟았던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은 그 여자 동생으로 확인됐고요. 그 여자가 걸친 게 전부 명품이던데 그거 역시 전부 남편분이 사준 거예요. 남편은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회사 동료들과 유흥업소를 다녔던 거예요. 상간녀에게 생활비뿐만 아니라 명품 옷에 가방까지 사주면서요. 장인어른 수술비가 아까워 이혼까지 결심한 사람이 말이죠. 뭐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늘 돈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살더니 저랬으니 돈이 없었겠구나 싶을 뿐이었죠. 일단 이혼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린 아들에게 폭언을 해온 것,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며 무시로 일관했던 것, 그러면서도 밖에선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다 인정되었죠. 다행히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까지 유리한 쪽으로 판결받게 되었어요. 물론 상간녀 소송도 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았고요. 그런 와중에 전 남편 놈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수술비나 주고 말았지.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이렇게 많이 주게 될지 몰랐는데 이게 뭐야? 변호사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뜯기고. 아니, 무슨 법이 이래?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딴 말을 짓거리는 전 남편 놈을 보는데 그저 대단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대로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여전히 그 유흥업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업소에 또 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소문이 쫙 퍼져 유흥업소를 다녔던 사람들과 함께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이미 상간녀에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위자료 지급에 해고까지.
전 남편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 뒤 아들을 만나는 날 거짓골로 나타난 전 남편이 갑자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다른 날도 아니고 아들 만나러 오는 날인데 좀 신경 쓰고 오면 안 돼? 내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처지가 아니야. 나 요즘 원룸에서 지낸다.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벌금 내고 게다가 회사에서도 잘리는 바람에 양육비를 겨우 주고 있다고. 이 마당에 내가 아들 신경 쓰게 생겼어?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 양육비는 줘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땡전 한 푼 없다고 그 여자도 도망갔어. 이때까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사준 가방 좀 팔자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짐 싹 싸서 도망간 거 있지?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들어보니 상간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서 더는 빼먹을 것도 없고 받은 것까지 뺏길 위기에 처하니 그랬겠죠. 그래서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내 앞에서 하소연이나 하고 싶어? 그딴 말 할 거면 애 보자고 하지 마. 애랑 시간은 같이 보내지도 않으면서 왜 꼬박꼬박 만난다고 그 성화야? 내가 오죽했으면 아들 보러 와서 이런 말이나 하고 있겠어. 당신도 참 여전하다. 어떻게 된 사람이 감정이란 게 없어? 당신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다 자초한 일인데 내가 왜 불쌍히 여겨야 해? 그러게 인생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그딴 데서 만난 여자가 당신한테 지조나 지키면서 살 줄 알았어? 다 목적이 있으니까 당신 옆에 붙어 있었던 거지. 뭐?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감지덕지 여기며 살아.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갈 테니까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렇게 당시 지내고 있던 친정에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고했음에도 그 후론 잘 들어오던 양육비마저 입금되지 않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아들도 아빠를 전혀 보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사는 대신 양육비 받은 셈 치자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모습보다 더 거짓골을 하고 말이에요. 여보, 당신 가게 대박났다며? 나 다 들었어. 언제 그런 가게를 차린 거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서 대박났다는 소식을 듣고 빌부터 볼까 하며 찾아온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저런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들은 거야? 그래, 나 대박났어. 그런데 그게 왜? 당신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가 이혼은 했어도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남남이 될 수는 없잖아. 아들? 아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들 먹는 거 입는 걸 그렇게 아까워했어? 유흥업소나 들락날락하면서? 당신 지금 이러는 거 가증스러워. 왜 갑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빠 코스프레야? 같이 살 때는 아들 한번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었으면서. 잘못을 오목조목 짚어주자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히 듣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때까지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잘못하고 살았던 거 알아. 그땐 딴 곳에 정신이 팔려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딴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다니. 당신 같은 여자랑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
탕 쳐주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다 울겠다 울겠어. 꼴 같자는 반성 그만하고 준비한 말이나 꺼내놔. 그 되지도 않는 반성하는 연기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아. 연기라니. 난 진심이라고. 그리고 딱히 준비한 말은 아닌데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깊게 후회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재결합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들을 내세워서 말이죠. 우리 아들을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점점 자라면서 내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질 텐데 더군다나 딸도 아니고 아들이잖아. 아들은 크면 클수록 아빠 손이 필요하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나 좀 받아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너 진짜 미쳤지? 감히 내 아들을 핑계로 재결합을 운운해? 진짜 끝까지 최악이구나.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딴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잖아. 정말 반성 많이 했다니까.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우리 아들 앞날만 생각하자. 응? 웃기고 있네. 네가 지금 내 돈 보고 이러는 거 모르는 줄 알아? 왜? 가게 대박 났다고 하니 내가 돈방석이라도 안 준 줄 아니? 왜? 아니야? 알아보니까 당신 가게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하던데. 다 빚이야 빚. 가게 차리는데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내가 저 빚 갚는다고 등골이 휘는데 이 와중에 당신까지 책임져 주길 바래? 시험 삼아 거짓말로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다는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그제야 가면을 벗고 욕을 하며 몸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것이 전 남편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어이씨, 그런 거였으면 진작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하긴 당신 같은 여자가 돈방석에 앉았으면 너도 나도 다 가게 차렸겠지. 게다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대기까지 했어요. 곧 자신에게 닥칠 앞날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당신 본 모습이지. 반성은 개뿔. 그것도 다 연기지? 그래, 내가 반성할 게 뭐 있어? 아니, 당신이 오죽 형편없었으면 내가 나가서 돈 주고 그런 짓을 했겠어? 당신이랑 그때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같이 산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기나 해? 나만 보면 돈 타령해. 애는 울기나 하지.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언을 뱉는 전 남편에게 참지 못하고 손을 올려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붉어진 뺨을 어루만지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날 때려?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네가 뭔데 날 때리냐고. 가진 게 있으면 때려도 되는 거야? 사실은 나 빚 하나도 없어. 또 돈방석에 앉은 것도 맞아. 뭐? 그러면 다 거짓말이란 거야?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랬겠죠. 어떻게든 빌붙어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리석게 거짓말에 속아 다 망쳤으니까요. 심지어 그딴 폭언까지 해댔으니 재결합의 꿈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후였죠. 절망 가득한 표정의 전 남편을 보며 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 진심으로 반성한 건 맞는지 알아보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냐? 아참, 나 그리고 곧 당신 덕분에 더 큰 돈방석에 앉을 예정이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이때까지 안 준 양육비 있지? 나 그거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당신 하는 꼴 보니 안 되겠다. 양육비 청구 소송할 거니까 각오해. 이때까지 안 준 거에 앞으로 줘야 할 양육비까지 얹어서 받아낼 테니까. 그러자 전 남편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꼴 보기도 싫어서 질질 끌어다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딴 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더러운 입에 아들을 들먹이지만 않았더라도 더럽고 치사해서 밀린 양육비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전 남편 놈이 저렇게 나오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야 하겠더군요. 그렇게 큰 코 다쳐봐야 2번 다신 저딴 짓거리를 못할 테니까요. 그 후 지체할 것 없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받지 못한 양육비와 함께 일시금 지급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요. 다시 전 남편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간간히 소식은 들려오더라고요. 들어보니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전 시댁에 손을 벌렸다가 연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 뒤론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는 참 길고 고단했는데 돌아보니 세월 참 빠르게도 흘러갔더라고요.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가게에서는 이제 아동복뿐만 아니라 성인복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또 온라인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은 개구장이 8살이 되었어요. 엄마 사랑해 라는 입에 말을 달고 살 정도로 사랑꾼이 되었는데요. 사랑 고백을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아들은 아빠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안쓰럽더라고요. 목욕탕에 간다거나 수영장에 갈 때 이것저것 아빠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할 텐데 씩씩하게 혼자 해내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진 않냐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나한텐 엄마가 아빠이기도 해. 그런데 왜 아빠가 보고 싶겠어? 나 기억이 흐릿하지만 아빠가 엄마랑 나한테 말이랑 행동 함부로 했던 거 기억나. 이혼하고 만나러 왔을 때도 나보고 웃어준 적 없었잖아. 그런 사람이 아빠라면 차라리 안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 실제로 안 보니까 더 좋았고. 그러니까 엄마,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이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견하고 안쓰러운 만큼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주변에 저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도 그들만의 고충이 깊겠지만 집에서 독박 육아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겠죠. 직접 겪어봤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던 남편이 내 노력을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일이 많더군요. 집에서는 살림하랴 애 보느라고 몸이 나만하질 않는데 말이에요. 집안일하고 육아하느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가정주부, 한 아이의 엄마라는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할 말은 하고 내 권리는 찾아가면서 집에서 일합시다.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긴 글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